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관절입니다. 그렇죠. 이 관절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이제 구부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관절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절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데 또 관절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 관절이 우리 몸이 움직일 때마다 닳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쓰임에 의한 손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뭐 이런 손가락, 팔꿈치, 무릎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움직임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자, 뼈마디가 쑤시고 저린 이 만성 관절 질환 앓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번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용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무릎이나 어깨와 같은 대표적인 관절 통증을 비롯해서 뭐 손가락, 뭐 손목, 뭐 이런저런 관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성 관절 통증 잡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용 원장님과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관절 통증 하면은 벌써, 내 입에 담을 때부터 벌써 지긋지긋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주변에 만성 통증 시달리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고민, 오늘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건 이제 프롤로 치료 방법이라는 건데요. 프롤로 치료 방법은 우선 그 주사로 치료를 하지만 주사가 흔히 갖고 있는 선입관이 진통제 혹은 임시로 안 아프게 하는 치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프롤로 치료는 임시로 안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해결해서 통증은 따라서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롤로 치료라는 건 그 고장난 부위에 자극용액을 주사해서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워가지고 회복시키도록 하는 게 프롤로 치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극용액이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많이 쓰는 용액을 얘기하면 덱스트로스, 소디움 모르에이트, P2G 뭐 기타 다양한 자극용액이 있습니다. 자극용액을 사용해서 고장난 부위에 주사를 놔서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워서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을 프롤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프롤로 치료가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나으려는 힘과 그런 그 잠재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걸음마 배우고 동네에서 놀고 그러다 넘어지면 이런 데 까지고 그렇잖아요. 그럼 까지면 거기에 딱지가 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딱지가 지면 피부가 이렇게 까였으면 거기에 막 이런 그 딱지가 지려면 그 자리에 혈소판이라는 게 막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만들면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하는 이제 상처가 나면서 거기 딱지가 진 거죠. 근데 그 딱지 속에 뭐가 있냐면 그 혈소판의 덩어리 속에 성장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 성장인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구조신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장났으니까 빨리 도와달라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으면 저절로 꺼지길 기대하는 것보다 빨리 산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와서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는 우리 몸속에서 그 구조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구조신호를 보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 초기 단계 세포인 섬유화 세포가 옵니다. 근데 섬유화 세포가 저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는데 이 다양하게 생긴 이 세포가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세포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목을 뼈다 혹은 피부에 상처가 났다 어디에 관절염이 생겼다 그러면 그 고장난 부위에 그 주사를 놨을 때 그 섬유화 세포가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연골이 고장났으면 연골, 인대가 고장났으면 인대, 힘줄이 고장났으면 힘줄로 이렇게 바뀌도록 유도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세포 반응이 나타나서 우리 몸속에 회복시키는 게 프롤로 치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으로 좀 우리가 좀 치료의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좀 치료를 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사 그러면 단순하게 어디 한 군데 혹은 두 군데 탁탁 놓으면은 무슨 공식처럼 산수 공식처럼 딱 낫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원인 부위를 골고루 치료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속놀이 중에 투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던져가지고 그 구멍 안에 들어가면 점수가 되지만 튀어나오면 그건 아무리 많이 던져도 점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프롤로 치료도 일전 저 투어처럼 그 사람마다 고장난 원인 부위가 있어요. 그 원인 부위를 골고루 정확하게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한 무릎의 관절염을 생각하시면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관절염이 생기면 흔히들 나 뼈하고 물렁뼈가 닳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물렁뼈가 닳고 뼈끼리 닿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주변에 있는 인대, 힘줄, 관절을 싸는 막이 다 골고루 같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원인 부위를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골고루 치료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이 깨워지면서 실제로 통증도 없어지고 증세도 없어지고 부은 거 없어지고 물이 차는 게 점점 없어지더니 모습까지 변하게 됩니다. 네. 그게 프롤로 치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관절에 관련된 부분은 뭐든지 좋습니다. 어떤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다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무료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만 57이요. 네, 57세. 50대 후반이시고요. 예, 50대 후반이시네요. 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무릎이요? 여기 아파서 이렇게 MRI를 찍으니까 연골이 이렇게 찢어졌다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쪽은 수술한 상태거든요. 이미 한쪽은 네, 연골을 어떻게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게 뭐 예. 레이저식으로 이렇게 했나봐요. 그렇게 그랬는데 수술 이제 받으셨고. 반대쪽이 예. 아파서 반대쪽을 해보니까 반대쪽도 그렇게 찢어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술을 하고 보니까 네. 뒤에 이렇게 관리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예,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쪽도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게 수술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돼서 네. 전화 주셨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네네. 네, 이제 지금 말씀만 들어오면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의학용어로 얘기하면 연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릎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인데 그건 아주 반질반질한 연골입니다. 이제 연상을 하시면 우리 고려자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유약 처리아주 반질반질하게 쓰는 감싸주는 연골이 있어요. 그걸 의학용어로 초자연골이라고 그래요. 반질반질한 연골이 있고 그다음에 찢어져서 수술했다라는 거는 반월상 연골이라고 이 허벅지 뼈하고 종아리 뼈 사이에 간격을 메꿔주는 연골인데 그게 해집니다. 그건 초자연골이라고 하지 않고 섬유성 연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섬유성이라고 하면 우리 연상하시면 옷 같은 거 오래 입으면 오래 입으면 여기 좀 해지는 데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술한다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마 기대하신 것보다는 좀 고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술할 때 어떻게 권해주냐면 여기 찢어지고 해진 데가 있어서 조금만 다듬어내면 됩니다 하고 연골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 받았는데 생각한 만큼 좋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반대편에 또 수술하자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부담이 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프롤로 치료는 연골을 떼어내거나 다듬어내질 않고 남겨놓고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반월사 연골 찢어진 거 그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찢어질 만큼 관절이 약해져 있고 고장난 부위가 많아요. 원인 부위들을 골고루 치료하면서 반월사 연골 찢어진 원인 부위와 찢어진 부위 안까지 같이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그걸 회복하려는 힘과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걸 깨워서 회복하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고민되고 망설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 치료가 지금 상담하신 사모님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권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을
심사숙고하셔서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전화상으로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화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권유해주신 프롤로 치료를 참고도 해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치료를 받으시기를 저희가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63세. 아유, 근데 이렇게 앳된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네. 예. 목소리만 좀 떼요.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아, 무릎이. 예. 양쪽 무릎이 다 아픈데 왼쪽 무릎이 더 아프고 발목도. 예. 이렇게 다닐 때는 그닥지 않은데 자고 일어나서 디딜려면은. 예. 예, 양쪽 발목이 몹시 아파요. 그래요? 예. 아, 발목은 지금 양쪽이 아프신 거고, 무릎은 왼쪽이 지금 아프신 거예요? 오른쪽도 아프긴 한데 왼쪽이 더 아프고. 아, 더 아프시고요. 네. 예, 그러면, 근데 많이 부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근데 병원 가서 검진을 좀 받아보셨어요? MRI까지 다 찍어봤어요. 예. 예, MRI까지 찍었는데 무릎 뒤에 무슨 낭족이 이렇게 이렇게 볼록 나와요, 무릎 뒤가. 네네.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 될 거는 없는데 그 무릎 양쪽 그 연골도 수술 단계까지는 아니고 수술할 저기는 아니고 네. 많이 닳기는 했다고 하면서 그냥 저기 약을 먹으면서 큰 그 볼 있죠, 큰 거. 네네. 예, 그걸 갖고 근력 운동을 예. 네. 하고 또 무릎 밑에다가 벽에 같은 거를 놓고 예. 이렇게 위에서 꾹꾹 누르면서 그렇게 해서 운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 잘 때 너무 아파요. 이렇게 그냥 깊은 잠 들기 전에는 너무 쑤시니까. 네네. 예, 그래서 방송을 보다가 저거는 제가 연락을 해봐서 제가 들어야 될 문제다 싶어갖고 네.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지금 원장님과 좀 그럼 얘기를 나눠보세요. 지금 증상은 너무나 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예,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아주 그동안 많이 애쓰시고 네네. 지금 권유받은 무슨 운동 그게 건강에 도움되지만 운동으로 다 해결된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많이 있죠. 건강엔 도움되지만 운동이 모든 걸 치료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근육이 강하면 도움은 되지만 근육이 강한 사람은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주 전화를 잘 주셨습니다. 이제 우선 무릎부터 설명을 드리면 무릎에 이제 그 의사들이 쓰는 용어인데 그걸 용케 기억을 하셨군요. 낭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무릎 뒤에 물주머니 같은 게 생겼어요. 네네네. 그걸 좀 쉽게 표현하면은 무릎을 감싸고 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헤어져가지고 그 자리로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새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낭종이 있다는 건 무릎 안에 이상이 있어서 쉽게 표현하면 물주머니가 있는데 물주머니에 터진 데가 있어서 뒤에 이렇게 주머니가 생겨서 낭종이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주머니를 따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무릎 안에 있는 이상을 치료해야 물주머니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는 이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부위가 있고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려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찢어진 부위가 있고 또 인대도 헐렁헐렁해지고 일부 퇴행성 관절염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프롤로 치료라는 건 그 원인 부위를 치료해서 비유해서 얘기하면 물주머니가 틀어진 부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물주머니라 그러면 우리가 물주머니를 새 걸 사든지 천이라면 꼬매면 되겠지만 사람 몸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회복하는 힘을 이용해서 거기에 세포 반응이 일어나고 해서 회복시켜서 그걸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롤로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발목이 늘 아프고 아침에 할 때 힘들고 부어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성분들에게 아주 흔한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젊어서부터 아무래도 좀 굽이 있는 신발도 신고 이러다 보면 만성적으로 이렇게 삐끗삐끗한 게 누적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면 발목에 있는 인대가 찢어진 채로
그냥 지내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의학용어로 발목의 외측인대 파열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오래되다 보면 관절에도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디디기가 힘들어지고 아침에 하면 더 힘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담하시는 사모님은 무릎을 치료하면서 발목도 같이 치료받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서로 이웃사촌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데다가 젊어서부터 누적된 게 이제 무릎에 관절이 이상이 생기면서 발목까지도 이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네 군데를 치료해도 몸에 뭐 무리를 준다거나 체력이 저하돼서 치료 못한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권해드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도움 받으시도록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청자분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우리 전화 주신 분께서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1세입니다. 60대 초반이시고요. 예. 네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아, 왼쪽이 네. 복숭아치 있는 데가 예. 한번 열이 팍팍팍팍 한번 나고 예. 내가 보통 한 15시간에서 17시간 서는 내가 직업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이 복숭아씨가 열이 한 번씩 나고 거기서 붓고 그러니까 발을 막 어떤 데는 막 너무너무 발이 부었다가 내렸다가 견디지를 못해요. 이렇게 디디는데 아프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아파요, 아프고. 아프시군요. 디디는 거는 괜찮은데, 예. 복숭아씨 쪽이, 그쪽이가 아프고, 하여튼 발등이 이렇게 손을 못 댈 정도, 왼쪽이. 발등이.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병원은 가보셨어요, 혹시? 그래, 병원을 갔는데, 예. 동네 병원을 가니까, 뭐, 관절염 치료라,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네. 또 다른 병원을 가니까, 이거는 무슨 인대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지금 그래서 전화 3당을 하는데 예. 하여튼 여기 오른쪽이 이 복숭아씨가 열이 나고 붓고 예. 그래 침도 맞고 한의원도 맞고 병원도 물리치료할 때 그때뿐이고 또 아프기 시작하고 네, 치료를 다 받아보셨군요. 전혀 그럼 호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예. 예, 전화 잘 주셨고요. 네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잘 파악이 가능합니다. 지금 늘 붓는다는 게 뭐냐면 그 자리가 이 바깥쪽에 이 여성분들에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바깥쪽에 만성적으로 인대 파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MRI나 이런 걸로 찍어보면 인대가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고 아주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역시 이런 굽이 있는 신발 신고 잘 다니다가 이게 삐끗삐끗한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인대가 찢어졌다가 드나물고 찢어졌다가 드나물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누적이 되면 이제는 그런 신발을 소화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가 늘 부어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마찰이 많아져서 거기에 그 물주머니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복숭아뼈인데 물주머니가 생겨서 실제로 주사기를 뽑으면 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물은 뽑아도 또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다 찢어져서 거기서 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 관절염의 초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인대가 찢어진 게 오래되고 이 발목이 계속 삐끗삐끗하면 결국 그 충격이 발목 관절에 전달돼서 일부 물렁뼈가 손상이 되고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 뼈 사이가 이렇게 좁아져서 물렁뼈가 벗겨진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에게 프롤로 치료는 그 원인 부위를 치료해서 관절염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밖에 인대 찢어진 걸 같이 치료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하거든요. 병원에 매일 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한 4주 내지 6주간 기호로 치료하고 그 원인 부위를 잘 찾아내서 치료하면은 이제 부어있는 게 가라앉기 시작하고 디딜 때 편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발 예를 들어서 신발 신고 그리고 양쪽이 다 아프다 그러면 양쪽을 다 같이 치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를 잘 그 심사숙고하시고 도움받으시도록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이렇게 발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놔두면은 더 악화되면은 진짜 장애를 남기거나 아니면 좀 많은 고통 때문에 좀 힘들어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요건 좀 빨리 좀 선제적인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증상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롤로 치료의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밖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치료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좀 잘 선택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다양한 치료법들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셔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좀 회복이 회복이 된 그런 예후가 좋은 사례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좀 치료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7세 남성분 사례입니다. 네. 평소 등산을 좋아해서 산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몇 달 전 산을 내려오는 중에 발목을 삐었습니다.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넘겼는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자, 지금은 걸을 때 절룩거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통증이 해결되고 산에 다시 다닐 수 있을까요? 하고서 사연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무릎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그리고 발목도 아파요. 그래서 발목도 사진 찍어보니까 발목에도 관절염이 있고 의학용어로 얘기하면 거기 물렁뼈하고 뼈가 일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골연골 결손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생겼어요. 저 사진을 찍어보면 저기 보면 이렇게 사이가 좁아졌고 뼈와 그 물렁뼈 연결하는 부위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틈이 생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쩔룩거리거든요. 그분 거기다 무릎도 아프죠. 발목도 아프죠. 50견이 있어서 이거 팔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분이 저 발목을 치료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금 같던 게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난 이제 포기한다. 혹은 발목의 관절염은 치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프로로 치료로 도움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고려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예후가 좋은 사례를 만나봤고요. 뭐 환자마다 다 예후가 다르고 또 적용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나 같은 경우는 어떨까, 가능할까 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전화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해서 관절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 중에는 특히 여성분들 하이힐 신다가 발이 접질러서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남성분들도 이렇게 다치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좀 손상이 있어서 관절 치료를 받은 또 예후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2세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6개월 전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는데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녀야 해서 절룩거리면서 등교를 하는데 요즘은 발목이 아파서 그런지 자주 접힐립니다. 발목 인대가 찢어지면 안 낫는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흔히 뭐 인대가 다치고 하면은 인대는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잘 치료가 된 겁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인대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아주 인대가 꽉 부어가지고 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젊은 나이인데 뛰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프롤로 치료를 했어요. 한번 치료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금방 인대 찢어진 게 싹 가라앉는 게 보입니다. 초음파에서. 그러더니 이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지냅니다. 인대가 찢어졌을 때도 적절하게 치료하면 프롤로 치료로 그 다른 재건 수술을 하지 않고 회복한 그런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대 찢어진 분들도 이 프롤로 치료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해드린 그런 사례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발목 인대가 찢어져서 인대 파열을 된 경우에도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좋아졌던 사례를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는 예후가 좋은 사례들입니다. 환자분들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3이에요. 70대 초반이시고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네 번째 발가락이요.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든다고요? 네. 통증 같은 건 없으세요? 아파요. 아프시고, 지금 뭐 발가락만 좀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쪽에도, 다리에 다른 쪽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손가락이 또 아파요. 어디요? 손가락이 또 아파요. 두 번째 손가락도요? 손가락은 어떻게 아프세요? 그냥 잘쑥하게 끝머리가 잘쑥하게 되면서 뼈 있는 데는 조금 퉁퉁하고 손톱 있는 데가 잘쑥하고 또 바른쪽 발가락이 그랬었는데 왼쪽 발가락이 그 네 번째 발가락이 또 그렇게 구부러들면서 아파요. 그렇구나. 오른쪽도 그렇고 지금 왼쪽도 구부리실 때 아프신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좀 병원 가서 진단은 좀 받아보셨어요? 아니를 구부러들은 거 힘줄을 조금 힘줄을 이제 절단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저희가 좀 알겠고요. 좀 원장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자, 이것도 이제 우선 발가락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손가락을 발가락이라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구부러진데 이 발톱 끝이 옆에 있는 발톱을 이렇게 누르거나 발가락을 누르는 상태가 돼서 이제 이 발톱에도 변형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모양이 쫙 끼는 신발 같은 거 신으면 여기가 눌려서 불편할 수 있고요. 네. 이럴 때는 이거는 주사 놓지를 않고요. 여기 별로 크지 않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걸 이렇게 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펴진 상태에서 옆에 있는 발가락을 누르지 않고 발톱은 눌리는 게 없기 때문에 저절로 자기 모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아주 큰 수술이 아니고 전문의가 하면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저 병원에 하루 정도만 입원해도 이렇게 반듯하게 펼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손가락이 아픈 건 아마 여러 군데 이 손가락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이 쓰는데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위는 수술하는 치료를 권하지는 않고요. 거기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손가락 이런 마디에 왔을 때 위험하지 않게 전신 마취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간단하게 프롤로 치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돼서 굳었다 그러면 그거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손가락은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도움받는 방법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원장님 말씀 잘 좀 참고를 하셔갖고요. 이런 부분 좀 치료에 좀 도움을 받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이나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찾아보시는 것을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58세입니다. 50대 네, 후반이시고요. 50대 후반이시고요. 예. 네, 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제가 발가락이 이렇게 감각이 없고요. 네. 발뒤꿈치 있는데 거기 이렇게 딱딱한 뼈 있는 부분이 많이 아파요. 네. 예. 그런데다가 허리서부터 이렇게 아파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그러셨군요. 네, 어머니 혹시 병원은 다녀오셨나요? 병원은 정형외과 정도 갔는데 거기서는 얘기를 제가 안 했고 다른 것 때문에 갔었거든요. 네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검진을 받아보거나 좀 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없다는 얘기네요, 사실상.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원장님께서 몇 가지 더 여쭤보실 게 있으면 아마 여쭤보실 거니까요.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네. 예, 허리나 엉치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오른쪽이 있는데 허리 있는데 거기 뭐가 이렇게 근육이 뭉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예, 근데 엉덩이도 아프고요, 오른쪽에요. 네. 예, 그리고 발뒤꿈치가 이렇게 아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네. 지금 발에도 감각이 좀 둔하고 발 뒤꿈치 뼈 있는 데까지도 좀 감각이 불쾌하고 좀 이상하게 느끼고 엉치서부터 쭉 아프다는 게 뭐냐면 발 자체 이상보다는 허리에서 발 뒤꿈치 발 쪽으로 가는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의학용어로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졌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하신 사모님은 발이 감각이 둔하다 그래서 발에다가 주사 놓거나 그러진 않고 원인 부위를 치료해서 감각이 둔하거나 불편한 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프롤로 치료로 사모님 경우에는 그 원인 부위에 해당하는 허리 그리고 골반 부위를 잘 진찰을 하면 그 전문의가 원인 부위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인 부위를 골고루 치료하시면 2차적으로 발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거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 도움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고려하시면 아주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검진을 받아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좀 단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좀 작은 것에서부터 좀 치료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전화 주실 분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71요. 네, 70대 초반이시고요. 초반이시고요. 예. 네,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무릎이 아프고요. 팔꿈머리가 아파서 수술을 했거든요. 네. 인대가 끊어져갖고 정형외과에서 저작년 4월에 했어요. 그랬는데도 많이 좀 이렇게 조금 설거지를 했던가 하면은 아프고요. 무릎이 네. 자꾸 아파갖고 정형외과가 사진을 찍었더니 관절 시초라 그래서 연골 주사를 한 3-4번 맞았어요. 네네. 그런데도 안 나요. 아, 네. 예. 그래갖고 인대 파열된 것도 뇌저를 지졌다는데 조금만 쓰면은 막 아프고 쑤시고 요 팔꿈머리 툭 튀어나온 데가 저기 석회가 꼈다고 정형외과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 그거를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도 많이 아프고 또 이 왼쪽도 시초인데 그건 주사로 치료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주사를 맞아도 안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이 병명이 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무릎에 이제, 우리가 50대, 60대, 70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찢어진 게 있다. 혹은 인대도 좀 헐렁헐렁해지긴 하죠. 그래서 레이저로 찢었다 그러지만 이제 결국 일부를 이렇게 떼어내는 처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힘드신 거고요. 팔꿈치에 석회가 꼈다라고 그러면서 그 석회를 떼어내는 어떤 수술. 그러니까 인대가 찢어졌다는데 이 팔꿈치에 보면은 이 위에 있는 뼈하고 아래에 있는 뼈를 연결해주는 굵은 탄력 있는 고무줄과 같은 인대가 있고 그 위에 힘줄이 있는데 일부가 해진 거죠. 그래서 거기 수술했다는데 지금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고도 아플 때는 이제 내가 수술까지 했는데도 아프면 어떡하냐고 좌절감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 프로로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하고 아프신 분들을 치료해드린 사례도 상당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이유는 여기가 해진 데를 수술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해진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 부위에 주사를 놔서 인대가 찢어지고 힘줄이 찢어진 부위, 해진 데를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워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피부에다 상처를 내거나 째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덜 위험하고 수술처럼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질 않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4주 내지 6주 간격으로 오니까 시간 부담도 적으실 거고요. 또 무릎에도 반월상 연골이나 이런 거를 일부 떼어내고 레이저로 찢었다 하지만 거기에 퇴행성 원인 부위 안쪽뿐 아니라 무릎 바깥쪽에도 원인 부위 젊었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여러 부위가 약해지면서 이 반월상 연골이나 인대가 찢어지게 했던 원인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골고루 치료하면 나이가 60대든 70대든 우리 몸속에 회복하는 힘과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워서 회복시키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로 치료가 지금 상담하신 사모님께 도움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걸 잘 심사숙고해서 도움 받으시도록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되게 예뻐 보이시는데 네, 전화 주신 분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1살이에요. 네, 30대 초반이시고. 예. 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제가 손목이 통증이 지금 계속 지속이 돼서요. 네네. 네, 원래 아픈 지는 좀 꽤 됐는데, 한 3달 전쯤 너무 아파서 네. 사무직을 하고 있어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해요. 예. 그래서 손목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병원을 다녔었는데, 예. 네. 병원에서는 그냥 큰 저기는 아니고 물리치료를 한번 받아보자 해서 잠깐 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좀 하니까 괜찮다 싶어서 이제 물리치료 끝나고 다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게 또 몇 달 안 지나서 다시 아프더라고요. 다시 아프고요. 예. 그러면은 혹시 그때 당시 검사를 할 때 사진 같은 거는 어떤 걸 찍어 보셨어요?
그냥 엑스레이 찍고 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을 거다 하셔서. 네, 엑스레이 정도만 좀 찍어보셨고. 물리치료하고 그랬는데 나아지지 않고 지금은 거의 팔꿈치까지도 조금 통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걸 근거로 해서 원장님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네. 아무래도 좀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손목 많이 사용하시다 네. 보니까 좀, 많이 네. 좀 퇴화가 오는 것 같아요. 아니, 예. 잘 파악이 되는데 손가락이 혹시 저리지는 않으신가요? 좀 저려요. 저리죠. 네. 예. 자, 이걸 이제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의학용어로 얘기하면 이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목 쪽에서 이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좀 눌리는 현상이 있어서 손가락 저리기도 하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에 그 신경이 눌리게 돼 있지는 않죠. 이게 지금 그 사무직으로서 그 PC 작업 많이 하고 모니터 많이 보고 키보드 많이 만지시는 분들한테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성적으로 이런 손가락 작용을 많이 하고 마우스 잡고 이러다가 여기에 있는 힘줄이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에 이런 터널 같이 돼 있는데 힘줄이 붓기 시작하면 그 압력이 많아져요. 말하자면 우리 터널에 차가 많아지면 정체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꽉 정체가 되다 보면 거기서 꽉 눌리는 구조 중에 하나가 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약해지면 이 손목과 팔꿈치가 이웃사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상이 되면 여기 힘줄이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팔꿈치가 아파지기 시작하고요. 지금 사무직에서 이런 타이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에 있는 힘줄도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고장이 지금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프롤로 치료로 손목의 그 원인된 부위를 치료하셔서 증세가 없어지고 일을 하시면서 치료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병원에 매일 오는 게 아니라 한 4주 내지 6주 간격으로 치료하시니까 그 시간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고요. 이게 잘 해결돼서 이건 저절로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 여기에도 심각하게 이상이 생겼으면 동시에 두 가지 같이 치료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 치료가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걸 잘 고려해서 젊은 연령에 잘 해결하도록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이나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찾아보시는 것을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프롤로 치료를 받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어떤 부분 관리를 할 때나 아니면은 환자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기껏 잘 나은다면 혹시 뭘 잘못해서 나 이거 악화시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프롤로 치료는 일상생활, 취미생활, 직장생활 뭐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그러고요. 또 매일 치료하는 게 아니라 4주 내지 6주 간격으로 치료하니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치료받지 말고 가급적 편한 마음으로 치료받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네. 또 오시기 전에 다양한 종류의 소염진통제, 파스, 뭐 이런 보조제 이런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로 나았으면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특효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염진통제를 드시는데 소염진통제라는 건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이 프롤로 치료는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낫는 힘을 깨우고 한쪽에서는 낫는 힘을 가라앉히면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일체의 소염진통제나 파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프다, 너무 견디기 힘들다 그럴 때는 아주 제한적으로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꼭 담당 전문의의 지침에 따라서 아주 제한적으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흔히 수술을 하고 나면은 소염제, 진통제 이런 걸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좀 특이하네요. 오히려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예.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점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프롤로 치료가 혹시 뭐 부작용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네, 뭐 모든 치료, 모든 처치에는 뭐 수술들 포함해서 어떠한 치료를 해도 부작용, 후유증, 합병증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죠. 네. 물론 프롤로 치료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상대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빈도가 많이 다르죠.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해 드린 건 주사 맞고 좀 아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주사를 놓고 우리 몸속에 치유 반응을 자극시키니까 잠시 주사 놓은 부위에 아플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 통증은 치료 과정 중에 있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잠시 아프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주사를 놓다 보면 그 자리에
좀 멍이 들 수도 있고 그 치유 반응으로 약간 좀 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저절로 없어지니까 그래도 이런 부종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은 멍이 들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일반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주사 바늘이 들어가서 다치지 말아야 될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을 주면 그건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해부학을 잘 알고 경험이 있고 이 전문적인 그 프로로 치료를 많이 한 전문의가 한다면 사실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의 있지 않지만 그 주사 바늘이 잘못해서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을 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또 주사 바늘로 처치하는 거에서 굉장히 드물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늘을 통해서 혹시 오염돼서 균이 들어가면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감염증도 생길 수 있지만 굉장히 빈도가 떨어지고요. 감염이 생겼을 때는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손가락, 발가락의 관절 네. 쪽에 안 좋은 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이제 관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이 짧은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단지증이라는 네. 질환이 있는데 이 단지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지증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부터 원장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한자로 썼으니까요. 이제 짧단 말이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짧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단지증이라고 그러는데 문자 그대로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가 짧든지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 가운데 손가락이 짧잖아요. 물론 저렇게 짧다고 해서 생활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저걸로 뭐 살고 죽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인 사회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남한테 보이기가 싫고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부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단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실 때 외형적으로 모양이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좀 초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 하나가 짧게 되면 이렇게 받는 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다리나 무릎, 골반 이런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지증은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 모든 치료에는 수술하는 치료가 있고 수술 안 하는 치료가 있는데 단지증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그 방법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피질골 절골술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제 뼈를 단면을 보면 겉에 이렇게 딱딱한 뼈가 있고 안에는 골수라고 해서 이렇게 거무스름하고 좀 이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피질골 절골술이라고 해서 골수는 건드리지 않고 피질골 겉껍질만 살짝 금을 내놓는 겁니다. 그걸 피질골 절골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가락 같은 경우에 피질골 절골술을 통해서 금을 내놓고 부러뜨리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념이. 피질골 절골술을 해서 기술적으로 그 겉에 있는 뼈만 금을 내놓고 서서히 이렇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잡아당기면 그 사이가 비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회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뼈 조직이 만들어내고 힘줄을 만들어내고 피부를 만들어내면서 원상 모양과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이게 피질골 절골술을 통해서 단지증을 수술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피질골 절골술 치료 방법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 피질골 절골술 통해서 어떻게 좀 단지증이 개선이 됐는지 예후가 좋은 사례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몇 가지 좀 사례를 원장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죠. 이제 단지증이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 이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측에 있는 몸은 엄지, 손톱, 손가락이 좀 짧죠. 근데 손가락이 짧은데 어디가 짧으냐면 맨 끝마디가 짧고 손톱이 이렇게 납작해 보이는 거죠. 물론 저게 납작하다고 그래서 생활 못하는 건 없습니다. 학생 시절에 학교 다닐 수 있고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뭐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30세 여성인데 그 아주 예민한 그 청소년 시기서부터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짧은 것 때문에 자꾸 손가락을 가리게 되고 손톱을 이렇게 일부러 길게도 길러보고 그러지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면 늘 이렇게 손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느렸더니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양쪽 손가락이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옆에서 본 사진 보면 옆에서 봐도 이렇게 짧았잖아요. 그런데
우측에 있는 사진 보면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손가락이 길어지면서 물론 손가락 길어진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아주 당당해진 거예요. 네. 저 이 손바닥 쪽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아주 많이 양쪽 손가락 차이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느리고 나니까 양쪽이 뭐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면 여성들은 얼굴 표정이 또 많이 달라지고 눈빛도 많이 달라지고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훨씬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을 하게 됐던 그런 사례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단지증에 대한 치료 사례를 봤는데, 자, 이게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 경우는 대개 수술은 뭐 입원할 때는 하루만 입원하면 되니까요. 네. 뭐 입원하고 다음날 아침엔 집에 가시고요. 네. 이 손톱 길이가 정상, 이 끝마디가 정상이 되는 데는 대개 수술하고 한 달 전후면은 정상이 됩니다. 그 네. 눈으로 봐도 늘어난 게 보입니다. 근데 그 늘어난 다음에 그 뼈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개 한 2달, 혹시 오래 걸리면 한 3개월. 그래서 대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면은 모든 치료가 완료된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박 2일 정도의 입원 기간 외에는 네. 나머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회복되기를 좀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지금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화 주신 분께서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43이십니다. 네, 40대, 40대 초반이시고. 초반이시고. 네,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세요? 저는 손톱이 좀 엄청 짧아요. 네네. 근데 엄지손가락 쪽이 좀 많이 대체적으로 짧아서, 네. 다른 손톱은 멀쩡한데요. 엄지손가락이 짧아서 이제 어린 시절에는 손재주가 좋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스트레스를 달리곤 했거든요. 예.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예. 우리 애도 저랑 이제 닮은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짧다 보니 이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안타깝죠. 저도 이제 짧아서 좀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경우여서 그래서 혹시 이게 유전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도 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치료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좀 예. 상담을 좀 받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마 좀, 어머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지금 단지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나 보네요, 원장님. 네. 예, 뭐 유전적인 요인이 발견될 때도 있고요. 유전성은 하나도 없는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주 전화 잘 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어도 어떤 모양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엄지손가락으로 치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짧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손톱이 짧고 좀 통통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모양이 뭐 이거 짧다고 생활 못하는 건 하나도 아니죠. 뭐 일상생활 다 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할 수 있죠. 이걸로 살고 죽고 뭐 기능에 이상이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게 모든 우리의 인생을 다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늘 스트레스를 받고 남한테 보일 때 좀 기분이 안 좋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제 가족 중에 딸이 그런 걸 보니까 엄마가 그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회에 엄마와 따님이 같이 치료를 받으셔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거는 수술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지연장 기형교정 수술이 아주 전문화되고 잘 발달하면서 이 엄지손가락 짧은 것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 증례들에서도 보이다시피 이 손가락이 쭉 늘어나면서 손톱도 같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그 스트레스가 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따님은 이제 중학생이어서 한참 예민한 때 아닙니까? 주변에 사춘기에 들어가고 주변에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예민한데 그럴 때 엄마도 해결을 하고 따님도 해결해서 같이 치료받는 것도 좋은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권하고 싶어서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도록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뼈마디가 쑤시고 저린 만성 관절 질환에 대해서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영욱 원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으로 네. 고생하시는 분들, 아이고, 나 전화해야 되는데 못했어 하시는 네.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하단의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면은, 상담은 계속해서 가능하니까요. 네. 걱정 말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번 시간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